우리가 문제를 이야기할 때면 까다롭다, 예민하다, 피해의식이 강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까다롭고 예민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은지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갇혀있던 세계에서 뛰쳐나와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는 것. 불편한 빨간 약 이야기. 여자들의 의식주 여의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저희가 4명이 모여서 녹음을 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소나님부터 인사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소나입니다. 안녕하세요. 북두입니다. 안녕하세요. 금타입니다. 네, 원래는 4명이서 이렇게 오랜만에 모여서 녹음을 하려고 했는데 금타님이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셔서 금타님만 이렇게 지금 줌으로 녹음을 하고 있는 점 감안하여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에 좀 새해가 되면서 영어 공부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서 그 스픽이라는 영어 회화 어플을 다운받아가지고 좀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나름 오랜만에 공부하니까 재밌더라고요. 오랜만에. 네, 오랜만에 영어 공부를 해가지고 이게 또 공부를 하다 보니까는 점점 직접 말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또 그런 욕구가 요즘에 샘솟고 있는데 다른 분들은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소나님? 저는 요즘 지난번 편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를 아예 바꿀 일이 생겨가지고 이제 아직 그 일에 대한 트레이닝을 받지 않고 있는데 2월 달부터 시작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가지고 이제 원래 일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조금 관찰도 나름대로 하고 있고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지내고 있는데 사실 저도 뭐 이제 이쪽 업계에 대한 이제 확신이 없어가지고 그러는 와중에 또 다른 길은 뭐가 있을까 하고 찾아보면서 여러 가지 이제 40대, 50대에 올 인생을 대비해가지고 뭔가 좀 생각을 많이 하는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어떠신가요? 네, 저는 저번 주인가 소나님이랑 같이 클라이밍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생애 첫 클라이밍이었는데 제가 한 4, 5일을 오래 알아보셨네요. 제가 바지를 끌어올리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어떡해. 하이 실종으로 살아갈 뻔했습니다. 확신이 쑤셔서요? 네, 아니 팔을 이렇게 바지를 위로 끌어올릴 힘이 없어가지고 전완근하고 정배랑 아파서. 그러니까 생각보다 하체는 괜찮은데 이제 주로 상체 힘으로 몸을 이렇게 다 끌어올려야 되니까 팔이랑 뭐 광배나 이쪽이 좀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집 고양이들이 제한급식을 안 하고 자유롭게 살다가 체중 관리와 이제 사료도 이제 따로따로 지금 서로에게 더 적절한 거를 먹여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한급식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조금 적응이 됐기는 한데 사실 2, 3주 전만 해도 전쟁이었어요. 밥 달라고? 저희 집 고양이들이 약간 위가 되게 작은 건지 아니면 이제 자율급식을 한 게 습관이 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4시간에 한 번씩 밥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24시간 동안 3, 4시간에 한 번씩 줘야 되니까 이게 새벽에도 밤에도 이게 계속 새벽에 일어나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잠을 많이 설치고 하다가 이제 애들이 조금 적응이 된 것 같아서 시간을 조금씩 더 늘려가고 있는데 확실히 이게 만약에 공간이 다른 방이 있으면은 방문을 닫아놓고 따로 주면 되는데 이게 원룸이니까 따로따로 줘도 서로 거를 계속 탐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이 골머리를 앓고 있지만 조금씩 잘 적응이 되고 있다. 그런 근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금타님은 근황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요즘에 좀 꽂힌 게 만년필 필사거든요. 이게 한 회사분들이랑 같이 한 게 4개월째인데 조금 독서 모임 대체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어떤 책을 읽고서 본인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구절을 이렇게 쓰니까 저도 그분들이 올린 거 보고 약간 좀 힐링을 하고 저도 제가 어쨌든 필사를 하기 위해서 책을 읽게 되니까 굉장히 평화롭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속 시끄러운 분들이 있다면 저는 강력하게 만년필 필사를 추천합니다. 이게 되게 기분이 좋아요. 사각사각거리고 그 약간의 ASMR 느낌도 좀 나고 네, 추천드립니다. 그럼 기억에 남는 책이 있으신가요? 그 한국은행에 들어가면은 해외 지사에서 리포트를 올려주세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좀 경제 사이트도 많이 배우고 있고, 뭐 이번에 패드
그 회의 내용도 회의록이 굉장히 잘 요약 정리돼서 올라오거든요. 그런 거를 필사를 하곤 하는데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께서도 조금 고급 정보가 궁금하다. 그리고 내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 이 CNN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한국은행 들어가셔서 그 각 지사, 뭐 워싱턴 지사나 뉴욕 지사에서도 많이 올려주시거든요. 그런 정보 보시는 것도 굉장히 강추드립니다. 네, 이렇게 다들 각자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저희가 빨간 약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그 빨간 약이라는 거 혹시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인지 아세요? 아니요. 오, 다행이야. 나만 모르는 게 아니었어. 그냥 빨간 약이라고 하니까. 맞아요. 약간 저는 약간 불꽃피미 이런 거 생각해서 빨간 약이라고 생각했는데. 뭔가요? 저도 몰라가지고 막 주변에 물어봤는데 다른 여의주분들은 아시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근데 이제 제 동생들한테 물어보니까는 얘네도 모르던데 그냥 우리가 뭐 빨간 약 먹었다, 빨간 약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썼는데 이제 찾아보니까는 이 빨간 약이라는 게 원래 워쇼스키 자매의 영화 매트릭스에 등장하는 소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빨간 약이랑 파란 약을 제시하는데 파란 약을 먹으면 모든 걸 잊고 현실에 안주하는 거고 빨간 약을 먹으면 기존의 가치관을 바꿀 만큼 뭔가 다른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이게 되어서 불편한 진실을 깨닫게 되는 도구라고 해요. 그러면서도 이건 위험에 처하게 만드는 요소라고 하는데 이 페미니즘적인 의미의 빨간 약은 여성 혐오의 존재를 인정한 시점 또는 그 계기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 빨간 약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고 빨간 약을 먹기 전과 후 얘기 한번 하면서 깊게 대화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이 빨간 약을 먹기 전에 좀 기억에 남는 저의 흑역사라고 하면은 그 동기들이 어떻게 연수를 받으러 가게 됐는데 그때 화장을 안 하고 다니는 여성분이 한 분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이랑 좀 되게 친하게 지내고 같은 팀이라서 같이 뭔가를 해야 하는 상황들이 많았는데 이제 마지막 날이라서 같이 술을 먹고 그분이랑 숙소를 잡아서 이제 그냥 잤어요. 그 집 가는 차를 놓쳐가지고. 근데 계속 항상 제 마음속에 의문이었던 거죠. 왜 화장을 안 하고 다닐까? 왜냐면 그때만 해도 거의 한 7, 8년 전이니까 화장을 해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왜 근데 화장을 안 하고 다니세요?라고 진짜 진심진지하게 물어봤던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은 별로 그냥 뭐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뭐 화장을 하나 안 하나. 그래서 그렇게 내가 물어봤던 것 자체가 엄청 저한테는 '내가 왜 생각 없이 그런 걸 물어봤을까? 나 진짜 없어 보인다.' 좀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저는 좀 이 빨간 약을 늦게 먹게 된 경우인데 제 막내 동생은 엄청 이게 빨랐어요. 그래 가지고 항상 이렇게 막 싸우고 엄마 아빠랑 싸우고 맨날 트위터에서 싸우고 막 이랬던 친구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은 동생이랑 같이 얘기를 하다가 이런 페미니즘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언니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근데 저는 그때 막 이런 진지하게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지 않았어 가지고 "나는 평화를 좋아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나는 사회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서 이런 갈등 상황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나는 지금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 아직까지 엄청 생생하게 '왜 어떻게 내가 그렇게 빠른 소리를 했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다른 분들은 혹시 이제 빨간 약을 먹기 전에 어떤 흑역사를 가지고 계신지 선아님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도서들 있잖아요. 책 중에서 막 꼭 그런 것들 있잖아요. 막 그는 당신에게 반하지 않았다. 남자에게 남자에게 잘 보이는 꼬시는 기술 몇 가지 이런 것들 막 그 왜 미용실 가면은 그 잡지 줬을 때 그 뒤쪽에 뭐 있잖아요. 맞아. 어떻게 하면은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여성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들 되게 정독 많이 했거든요. 뭐 실험도 많이 해보고.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눈치 많이 보고 내가 남한테 보이고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섬세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사회에서 요구하는 그 여성스러움,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인기가 많은 여성 이런 거. 그런 거에 맞추려고 스스로 좀 많이 노력하고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했었고 그러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걸로 너무나 큰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게 삶에 되게 중요한 게 됐었던 적이 있었어요. 뭐 다이어트에 집착하는 것도 그랬고 그리고 서로 친구들하고도 너 뭐 했는데 되게 예쁘다라든지 그 외모에 대한 코멘트들을 받았을 때 기분 좋아하는 거 그리고 줬을 때 칭찬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런 흑역사들이 책을 사실 사서 봤다는 게 아직도 이불이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참 볼 때마다 그렇네요. 맞아요. 네. 20대 여성생활 백서 이런 것들. 맞아. 북두님은 어떠세요? 저는 뭐 코르셋 쫙쫙 친구들한테도 코르셋 추천. 그때는 뭐 무례한 외모 칭찬을 들었을 때 지금은 이제 이게 뭐 무조건 다 칭찬이 아니고 평가의 대상이 됐다는 것을 알지만 그때는 그냥 외모 칭찬하면 그냥 다 기분 좋아하고 또 타미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그냥 모두 사이좋게 지내자 헛소리 하고 그랬거든요. 네, 저는 이런 흑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타님은요? 저도 좀 진짜 20살 초반 때는 사회가 강요하는 여성스러운 그런 프레임에 좀 갇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여자는 청순하던가 아니면 섹시해야 된다. 이런 남자들의 그 흔한 프레임에 제가 좀 갇혀 있어서 진짜 20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옷도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입었고 구두는 365일 중에 360일을 저는 신었거든요. 네, 그랬던 정도로 약간의 좀 백내시 끼가 좀 낭낭하지 않았었나 그랬던 기억도 나고 그리고 항상 뭔가 남자들이 있는 곳에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20대 후반까지만 해도 나는 당연히 어리고 잘 꾸미고 다니고 뭐 예를 들자면 부산 여행을 간다 하면은 당연히 저녁에는 되게 막 빡세게 꾸미고 해운대로 가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나는 술을 얻어먹을 자격이 있고 당연히 남자들이 나를 재밌게 해줘야 된다. 그렇게 놀고 와야 되게 잘 놀고 왔다. 이렇게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이랑도 맨날 그런 얘기를 하면서 놀았던 게 약간 흑역사로 남아있고 남미가 아닌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내가 남미였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남미라는 뜻이 남자에 미쳤다 이건가요? 그쵸. 네. 남자의 미친 X. 반대말은 여미가 있습니다. 보통 새를 붙이니까. 맞아요. 남미새, 여미새. 저 지역 얘기. 아무튼 이렇게 다들 뭔가 흑역사 아닌 흑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 결국은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사회가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강요하고 또 그런 것들만 미디어나 아니면 주변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왔던 것 같은데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지금에 있기까지 뭔가 빨간 약을 먹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좀 항상 사회 현상에 되게 사회적인 뭔가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엄청 뒷북을 많이 쳐요. 막 한창 논란이 있을 때는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좀 정리가 된 다음에 이제 그거를 보고 막 분통해드리거나 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좀 빨간 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서 커뮤니티나 막 SNS 같은 데도 이런 글들이 막 올라올 때 조금씩 이제 빌드업이 되어 있다가 진짜 한방 이렇게 딱 각성하게 된 거는 그 산이라는 가수 있잖아요. 걔가 노래를 냈는데 페미니스트를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듣기가 싫었어요. 근데 대체 얘가 무슨 소리를 할까 하고 한번 들어봤는데 너무 말이 안 되는 노래를 불렀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대응으로 슬릭이라는 가수분이 이퀄리스트라는 노래를 냈는데 이 노래를 듣고 저는 좀 완전히 빵 맞았어요. 이 여성 혐오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단순히 그냥 이렇게 여성을 뭐 싫어한다 이게 아니라 진짜 여성들이 원하는 거는 죽이지 말 것, 강간하지 말 것 이런 것들이라는 걸 알고 제가 진짜 그 노래를 정말 많이 들으면서 소름 돋았거든요. 그런 와중에 이제 각성이 딱 되고 그 당시에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좀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그 페미니즘이나 페미니스트 얘기를 꺼냈는데 그 당시 남자친구가 페미니즘 레즈비언들이 만든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진짜 갑자기 그 종뚝 떨리면서 아, 우리가 이렇게 생존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냥 다른 남성들은 레즈비언이 만든 약간 뭐 허상적인 뭔가라고 생각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좀 공부를 해봐야겠다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럼 소나님은 어떠신가요? 저도 조금 늦게 빨간 약, 사실 지금도 사실 좀 먹는 중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워낙에 모르는 게 많으니까 제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뭔가 이렇게 새롭게 접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기 전까지 실천을 잘 안 해요. 완벽하게 해야지 실천도 완벽하게 갈 수 있으니까라는 이상한 좀 생각이 있어가지고 또 처음에 이제 접했을 때 내가 아직 잘 모르니까 누군가 나에게 질문을 던졌을 때 내가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없으니까 일단 그게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또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서 실천하면서 계속 이렇게 배워나가는 거지 이게 뭐 이론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사실 저희 세계잖아요. 저희가 계속 접하고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저는 가스라이팅 관련해가지고 글 같은 걸 좀 많이 읽어보고 그때 이제 아 이게 그거였구나 하는 약간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이게 이거였다고? 이게 이런 이유가 있었구나. 그런 목적으로 그렇게 한 거였구나. 그래서 내가 그렇게 행동했었던 적이 있었구나라는 걸 막 깨달음을 막 한 대 맞고 두 대 맞고 세 대 맞고 막 탕탕탕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있다 보니까 내가 너무 손해보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부당하게 대우받고 손해보고 내가 당당하게 가져야 되고 내가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어야 되는 생존권이라든지 뭐 걱정 안 하고 뭐 예를 들자면 공중 화장실에 아무 걱정 없이 들어가야 되는 그 권리 뭐 배달 음식 시켰을 때 바로바로 나가가지고 그냥 혼자 살든 뭐든 상관없이 받아 먹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못 가지고 살고 있으니까 그런 거 깨닫게 되니까 이 손해보는 거 너무 불편하다. 난 이런 손해 싫다.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면서 이제 천천히 SNS 그리고 뭐 도서도 그렇고 그리고 지인들 통해 가지고도 천천히 알게 됐는데 뭐 지인들도 제 주변은 대부분 또 안 그러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도 배워나가는 중입니다. 네. 저는 그 메갈리아 계속 기사도 나오고 이러니까 도대체 이게 뭐길래 이렇게 화제가 되나 해서 들어가 봤는데 게시글을 보니까 막 아무것도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욕을 했는데 이게 도대체 왜 자꾸 틀린 말이 별로 없지? 이러면서 계속 찾고 찾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제 글들을 많이 읽으면서 아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들이 이제 눈에 다시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게 빨간 약을 먹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이렇게 메갈리아 한번 하고 이게 벌써 지금 2015년, 16년인가 오래됐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세상이 많이 나아졌으면은 그냥 백래시가 와서 또 그냥 옛날 모습 그대로 살았을 텐데 잊을만 하면은 강남 사건 터져 잊을만 하면 뭐 엠번방에 뭐 버닝썬에 계속 장작을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빨간 약을 또 먹고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금타님은 언제 빨간 약을 먹게 된 계기가 되셨나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는 빨간 약을 손에 쥐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걸 본격적으로 삼키게 된 거는 이제 부산에 와서부터인 것 같은데 어렸을 때도 저희 집안이 굉장히 가부장적이어서 항상 이제 엄마가 이제 밖에 나가실 때 아빠 밥을 꼭 차려드려라, 설거지를 해라, 동생 뭐 학원 가기 전에 너가 또 뭐 간식 같은 거 챙겨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는 아예 안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아빠는 나보다 더 어른인데 알아서 챙겨 드시는 게 맞고 어린 내가 해도 되는 수준의 노동이면 남동생 또 본인이 알아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엄마도 이제 워낙 말을 안 들으니까 체벌도 좀 하셨었어요. 막 등도 막 때리시고 이랬는데 저는 그래도 꿋꿋이 안 했었습니다. 내가 왜 해야 되는지 정말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아서 고사리 같은 손은 나도 갖고 있는데 남동생만 고사리 손이 아닌데 내가 왜 가사 노동을 다 도맡아야 되나 이런 거에 굉장히 화가 나 있었고 그렇게 자라서는 좀 취업할 때 확 와닿았던 것 같아요. 여자와 남성의 차이를 저는 많이 느꼈던 게 그 취업 스터디를 할 때도 항상 결과적으로 먼저 빨리 취업이 되는 게 남자분들이거든요. 뭐 물론 공대분들이 많아서인 것도 있지만 이 취업 스터디를 하다 보면은 자기소개서를 다 돌려서 읽거든요. 첨삭을 하기 때문에. 근데 어떤 분은 진짜 딱 5줄 적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게
한자를 적어서 내야 되는 건데 정말 딱 5줄을 했는데 분필이고 공대를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되더라고요. 근데 똑같이 공대를 나오신 여성분은 안 됐어요. 거기서부터 이게 다들 필터가 없다고 하지만 있는 것 같다. 그때 약간 느낌을 받았었고, 그리고 질문도 뭐 다대다 면접 들어가면 남성분들은 그런 질문을 받지 않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한 다음에 향후 어떻게 회사 생활을 할 것인지 그런 거 남성분들은 질문을 안 듣는데 여성분들은 무조건적으로 받는 거예요. 저도 받았었고 그런 거에서도 이거는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진짜 기울어진 운동장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제가 또 취업할 때는 그런 면접이 되게 유행이었어요. 등산 면접. 이 등산 면접도 뭐 이게 되게 남성분들의 속도를 따라잡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여자분들이.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눈에 잘 안 띄어요. 이 여자분들이 물론 운동을 아무리 열심히 하시는 분이어도 뭐 남성분들 특히 군필자의 그 속도를 따라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취업 그 담당자 하시는 분들의 눈에 들기가 너무 힘들다는 걸 깨닫고 정말 지치도록 많이 들은 뭐 출산이나 남자친구 관련이나 남편 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현타를 많이 받아서 그때 이제 빨간 약을 진짜 입 근처까지 갖고 왔었다가 이제 부산에 내려와서 남자친구랑 헤어지게 되면서 나는 항상 남자친구가 있어야 뭔가 행복한 삶이고 뭔가 안정적인 삶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혼자 지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그런 관계가 꼭 없어도 굉장히 안정적이고 마음의 평화가 올 수가 있구나. 이렇게 살아도 나쁘지 않겠는데 이제 자기 확신이 좀 생기니까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저는 빨간 약을 먹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소나님이랑 북두님이랑 금타님 말씀을 들어보니까는 빨간 약을 삼키고 싶지 않아도 억지로 입을 벌려서 거의 먹여주는 시기 주변에 지금 널렸기 때문에 안 먹는 게 이상할 정도인데 그러면은 빨간 약을 먹고 나서 나에게 있어서 달라진 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좋은 거든 안 좋은 거든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나를 했을 때 나의 특징이 그냥 여성을 내세우는 건 이제는 생각을 좀 잘 안 하게 되고 그냥 여성이 아니라 난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좀 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훨씬 독립적이고 경제적으로 성장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좀 자아가 더 단단해지고 근데 조금 이게 불편하고 뭐 나를 위험하게 할 수도 있는 요소인 게 빨간 약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계속 저랑 싸우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회에서 요구하는 여성상이나 그런 것들이랑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계속 다르고 우리는 계속 반해서 사회가 요구하는 거랑 반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니까 계속 싸움의 연속인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만 그런 페미니즘적인 생각을 하지 않았을 때 나를 조금 질타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이런 달라진 점이 저한테는 좀 느껴지는데 소나님은 어떠세요? 좀 달라진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남이 저를 봤을 때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서 확실히 좀 덜 생각하게 되기도 했고요. 조금 더 마이웨이 내가 원하는 거를에 조금 더 중점을 둬가지고 뭐 옷을 입는 것도 그렇고 머리 스타일이든 뭐든 그런 것들을 많이 바뀌게 된 것 같고 그리고 그런 관련된 코멘트라든지 질문을 받았을 때 훨씬 더 잘 받아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나는 나니까 이대로 나를 그냥 여자로 보지 말고 나는 한 사람이지 그러니까 여자이기 이전의 사람인 거지 왜 나를 여성상으로만 그걸 거기 틀에 끼워 맞춰가지고 보는지 그걸 이제 반발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되게 좋고 그걸 또 하니까 또 안 묻더라고요. 네, 반박을 하면은 가만히 냅두더라고요. 그리고 뭐 손해도 덜 보게 되고 그런 거를 갈구하는 마음이 덜하게 되니까 그래서 여자로서의 내가 그러니까 그 사회의 프레임이 맞춘 여자로서의 내가 아니고 인간으로서 내 자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에 좀 더 충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계기가 된 것 같은데 단점이라고는 이게 저도 그런 사회에서 나름 컸으니까 이게 원래 어릴 때부터 이렇게 뭔가 주입된 거는 한 번에 쉽게 안 바뀌더라고요. 제가 뭔가 행동을 했는데 이게
코르셋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하고 나니까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그런 의식에서 비롯된 것 같은데라고 깨닫게 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의식적으로 꾸준히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이거 벗어나야 된다 이런 생각을 안 하면은 자연스럽게 또 그쪽으로 기우는 제 자신을 발견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파미님이 얘기하신 대로 계속 자기랑 이렇게 싸워 나가고 계속 이거는 내가 생각하는 길이 이거고 이대로 나가야 된다. 이게 그 사회가 나에게 맞춘 코르셋이라는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의식적으로 깨달아야 되는 그런 내 안의 딜레마 그런 게 가끔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뚜님은 어떠세요? 저는 장점으로는 일단 저도 전에는 연애를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쉬지 않고 열심히 똥차 수집을 했어가지고 네, 연애를 이제 그 뒤로는 안 했어가지고 일단 감정 소비가 없고 또 연애도 안 하다 보니까 돈도 굳고 또 코르셋도 차려고 하면은 그 진짜 돈 많이 들거든요. 맞아요. 속옷부터 시작해서 네일과 머리와 메이크업과 뭐 모든 패션 아이템과 또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 되지 어디 좋은 데 있으면 또 가야 되지 이런 게 다 돈인데 돈이 많이 굳고 뭐가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나에게 집중하고 진짜 내가 무엇을 했을 때 행복해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었고 근데 조금 불편한 점으로는 이제 친구들 모임이나 아직까지는 빨간 약을 안 먹었거나 아니면은 알면서도 먹고 싶지 않은 그런 모임에서는 아무래도 제가 이제 눈에 보이는 게 많다 보니까 많이 더 불편해지고 또 세상에 이런 뭐 기사들을 봤을 때도 아직도 이런 세상에 있다니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저도 두 분과 마찬가지로 빡센 자기 검열과 무엇이 정답인지 알지만 그러고 싶지 않은 것에 대한 인지 부조화와 그런 것들이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장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있는 것 같아요. 금타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일단 장점은 첫 번째로 예전에는 정말 좀 엄격하게 외모적인 검열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도 정말 뭐 밥 먹듯이 하고 굶는 다이어트도 많이 하고 운동하는 다이어트도 했는데 문제는 그런 다이어트를 할 땐 항상 빈혈이 저는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빈혈이 선천적으로 저는 타고난 줄 알았는데 그냥 다이어트를 이제 극심한 다이어트를 멈추고 나니까 빈혈이 없더라고요. 저는 항상 앉았다 일어나면 일단 1분 정도는 아예 앞이 하얗거나 아니면 진짜 뽀얗게 노래가지고 안 보였었거든요. 그런 20몇 년을 살다가 갑자기 그냥 앉았다 일어나도 괜찮으니까 내가 진짜 건강한 사람들의 그 삶은 이런 거였구나. 삶의 질이 급격히 높아지더라고요. 그런 거가 일단은 첫 번째로 장점이라고 느껴졌고 두 번째는 뭐랄까 좀 사는 게 편해졌어요. 일단 다이어트도 안 하죠. 체형이 조금 변해도 내가 별로 그렇게 개의치 않고 옷도 예전에는 최소한 아울렛 가가지고 진짜 뭐랄까 좀 원피스 위주 치마 이런 거 되게 예쁜 샤랄라한 거를 사입다가 요즘엔 진짜 캐주얼밖에 안 입으니까 탑텐 가도 되거든요. 1+1 하는 거 입어도 상관없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좀 사는 게 편해졌어요. 그러니까 몸에 딱 안 붙는 걸 입으니까 소화도 되게 잘 되고 무엇보다도 남성들의 눈빛이 예전에 이렇게 붙는 옷 입고 그럴 때는 그때는 그 눈빛의 의미를 잘 몰라서 웃고 넘겼었는데 뒤늦게 생각하니까 그 눈빛이 그런 의미였구나. 그때 그 오빠가 술 더 먹자고 한 거 먹었으면 큰일 났겠구나. 이렇게 세상 물정을 조금 더 알게 된 거. 이런 것도 좀 장점인 것 같고 세 번째는 뭐 저도 이제 꾸민비. 이 꾸민비라는 게 정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막 옷값, 화장품, 구두도 사야 되죠. 귀걸이도 사야 되죠. 미용실도 가야 되고 네일도 하고 향수도 좀 뿌려줘야 되고 뭐 요즘에는 뿌띠 성형이라 그래가지고 막 맞아야 될 주사도 되게 많거든요. 이런 거를 안 하면은 돈이 남아 돌더라고요. 제 친구가 최근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너 대체 돈이 어디서 자꾸 나서 주식을 사고 다니냐고. 너 왜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냐. 밥은 먹고 다니냐 이러길래 나 월급은 똑같이 자꾸 소중한데 나 자꾸 돈이 있어.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그때 꾸민비를 쓰던 거 그리고 아무리 뭐
아무리 그래도 남성분들이 100% 돈을 다 내게 하는 분은 없을 거라고 전 생각해요. 저도 그랬고. 대신 6대 4라던가 아니면 7대 3이라던가 약간 비율을 생각해서 어쨌든 나도 데이트 비용을 다 냈었는데 데이트 비용을 안 쓰니까 계속 이렇게 세이브 되는 돈이 많더라고요. 그럴 때도 약간 굉장히 이거 장점이다 느끼게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네 번째는 좀 제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울리는 소리를 또렷하게 들을 수 있는 거, 그리고 그런 소리가 들렸을 때 내가 바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거, 이게 굉장히 저는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남자친구라는 그런 관계가 있으면 그 특유의 그 연애 예의가 있잖아요. 뭐 연락을 미리 해준다거나 아니면 주말에 학원을 다니게 됐는데 내가 뭐 오전에 다니게 됐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 약간 그런 데이트 일정도 조정하면서 내 자기 개발을 해야 되고 약간 그런 강박적인 뭔가가 있었는데 관계가 일단 없으니까 제가 원하는 시간대에 내가 배우고 싶은 걸 배우고 내 미래를 누군가와 상의하지 않고 그냥 오롯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한다는 거, 이거 자체가 저는 제일 장점인 것 같아요. 지금 의사결정 속도가 거의 고속도로고 내가 내 맘대로 하고 있는 거니까 인생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저는. 단점은 외면해야 될 게 좀 많은 거, 그게 비록 가까운 친구들일지라도 어쨌든 좀 이런 얘기를 안 듣고 싶어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을 배려하는 게 아직은 저도 좀 힘들어서 그런 진짜 그쵸, 인지 부조화라는 단어를 아까 써주셨는데 저도 아직은 그거를 해결해 나가는 중이라서 그런 대인관계적인 단점 그런 거는 있겠네요. 네. 그 앞서 말씀해주신 장점이랑 단점 달라진 점들 다 너무 공감하면서 들었고 분명히 빨간 약을 먹고 나서 되게 답답하고 사실은 그리고 이제 보는 책이나 뭐 이런 소수의 미디어에서는 뭔가 좀 시원시원한 그렇게 헤쳐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일 때도 있지만 사실 현실은 아직까지 너무 제자리 걸음인 것 같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서 진짜 저는 솔직히 답답할 때가 진짜 많았거든요. 진짜 어디에서 이렇게 막 뭔가 막 이렇게 확 빨리 변했으면 좋겠는데 왜 그대로일까? 왜 아직까지 이럴까? 이렇게 생각을 할 때도 많은데 그래도 지치지 않고 서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는 게 이 또 길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녹음을 이렇게 해봤는데요. 다들 어떠셨나요? 소나님? 저도 이게 커뮤니티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보는 거랑 실제로 제 주변 사람들 보는 거 굉장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아직까지. 그래서 이거 분명히 커뮤니티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진보되어 있고 굉장히 이렇게 이제 많이 변화가 있었다고 느꼈는데 실제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닌 걸 봤을 때 이거 정말 그냥 커뮤니티에서만 일어나는 일인가? 그냥 글로만 지금 변해가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또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다들 굉장히 그냥 자기 길 가면서 잘 실천하고 있는 것 같지만 나름의 내면의 이런 고민들도 있고 하고 있구나. 그래서 사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아직까지 변하는 게 보이지 않지만 자기만의 내면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빨간 약이 다 소화된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인드는 그렇게 됐으나 그 버리지 못하는 아직까지 놓지 못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이걸 분명히 놓아야지 내가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이게 내 생각에는 지금 내 나름의 힘인 것 같은데 사실 그럼으로 인해서 이거 놨다가 다시 집어들었다가 놨다가 집어들었다가 이렇게 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그런 싸움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제 아니까 조금 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혼자가 아니다라는 걸 확실히 깨닫고 나서 하면은 조금씩 더 잘 소화가 돼가지고 언젠가는 제 몸에 다 흡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방금 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북두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아직까지도 백내시가 좀 불안하기는 해요. 이게 많은 커뮤에서도
불안하게 생각하는 요소이기도 하고 한참 빨간 약을 굉장히 많이 섭취했을 때 그때 이제 너무 내면의 싸움 그런 것도 많고 이제 주변인들과의 관계에서도 약간 트러블도 있고 그랬었는데 일단은 누군가가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진 않으니까 오래 길게 유지할 수 있는 정도로만 해서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금타님은요? 저는 일단은 이게 조금 되게 좀 이상한 말일 수도 있는데 관계 지향적인 게 정말 좋고 안정을 사람한테 주지만 어느 정도 관계 지향적인 부분을 조금 내려놓는 것도 전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빨간 약을 먹을 때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남자친구를 사귀긴 사귀는데 이 남자분들이 제 마음에 안 찰 때가 훨씬 많았거든요. 저도 똥차 수집가 저도 그랬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때는 그런 조언들을 되게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뭐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다. 그래서 너가 더 예뻐지고 더 착해지고 더 애교스러워지고 이러면은 남자가 너한테 더 돌아올 것이다. 이런 말을 굉장히 귀담아 듣고 나한테 문제가 있나? 내가 바뀌어야 되나? 이런 고민을 많이 했어서 힘들었던 적이 있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되게 좀 아줌마 같은 대화일 수도 있는데 그냥 그런 남자들이 있어요. 그 여자한테만 잘하는 게 아니고 원래 연애를 안정적으로 하시는 남자분들은 따로 있거든요. 이게 여자분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남성분이 청취자분한테 상처를 주더라도 절대 그건 청취자분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원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좀 그 관계에서 빨리 떨어져 나오고 본인 마음 속에서 이렇게 들리는 그 어떤 소리에 좀 집중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말씀을 저도 꼭 드리고 싶어요. 빨간 약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혼자가 아니고 함께이기 때문에 오래 다 같이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주는 언제나 청취자분들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나누고 싶으신 주제, 사연이 있으시다면 인스타그램 드래곤볼 051과 드래곤볼 051 네이버닷컴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여의주 인스타그램에는 카드뉴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유튜브, 팟캐스트, 팟빵, 오디오 클립에서도 만날 수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자들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하여.